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배달, 마약 운반,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최근 마약 배달, 마약 운반 하다가 이제 경찰에 적발돼서 뭐 수사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구속돼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마약 배달, 운반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약 배달, 운반으로 적발된 경우 마약 매매, 마약 수수, 마약 소지 등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조금씩 마약 배달하면서 마약을 조금씩 빼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뭐 투약했다면 흡연하거나 투약했다면 마약 투약 혐의, 마약 흡연 혐의 뭐 그런 것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 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그 다음에 이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뭐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벌수위 굉장히 높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뜩이나 마약 배달, 마약 운반 같은 경우는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 약간의 뭐 이제 뭐 고액 알바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액 알바에 현혹돼 가지고 이렇게 마약 배달이나 운반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마약 배달, 마약 운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배달 운반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CCTV 영상, 계좌이체 내역, 그다음에 공범자의 진술, 그다음에 텔레그램 대화 내역, 그다음에 카카오톡 혹은 위챗 등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뭐 최근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 보면은 이 CCTV 영상에 적발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는데 그 마약을 던지는 사람, 그다음에 그 던진 마약을 받아온 사람, 그리고 그 마약을 다시 분배해가지고 던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CCTV 영상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에는 차량, 그다음에 이제 뭐 도보로 이동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얼굴이나 이런 걸 찍혀 있는 거를 확인하고 인적사항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마약 판매책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등 각종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초범이라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마약을 배달하게 되었으며 그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그 다음에 판매한 마약이 소량이라는 점 등 각 사안에 맡겨 즉 뭐 판매한 마약이라고 하는데 마약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던진 마약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뭐 이런 것들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사안에 맞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뭐 기소유예 받을 수 있으면 기소유예 아니면 가벼운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등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요거는 혐의 없음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 필로폰 투약 혐의였는데 증거 없음,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대마,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받았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보시면 매수, 혐의가 매수, 소지, 투약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혐의가 3개임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이제 필로폰인데 가벼운 벌금형 받았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속돼서 대마를 이제 판매하고 그 다음에 흡연하고 그 다음에 소지하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구속돼서 사건이 진행됐던 사건인데 1심에서 집행유예 받고 풀려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보시면
이제 향정, 이거 화학물질관리법은 이제 해피벌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정말 그 제가 지금 이거 다 지워놨지만 지금 보시면 케타민, MDMA, 즉 엑스터시 이거 꽤 많이 수십 차례 그 투약을 했던 사건입니다. 수십 차례 투약하고 매수하고 그런 사건이었는데 뭐 잘 대응해서 저희 집행유예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최근 마약을 배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 수사기관은 마약 배달을 운반에 대해서 마약을 공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구속수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뿐만 아니라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구속되는 경우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가지고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은 구속이 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수사관님들이 체포하러 왔거나 그러시면은 이제 우선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뭐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달라집니다. 지금 위에 제가 판결 받은 것도 집행유예, 가벼운 벌금형 사안에 비해서 굉장히 잘 받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초기부터 잘 대응했던 겁니다. 그 초기부터 잘 대응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두 번째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세 번째로는 뭐 재범 위험성이 없는지 요걸 보는데, 요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을 뭐 적극적으로 뭐 각종 양형 자료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의견서나 이런 걸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수사를 받을 때도 그런 부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 도움 받을 필요가 있고, 제가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변호사님을 수임하실 때는 우선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게 대한변협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런 변호사님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 그거는 뭐 당연히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뭐 로펌의 이름, 뭐 대형 뭐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변호사님이 여러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그 여러 마약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 그걸 확인하고, 로펌 뭐 크기, 규모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변호사님 있는 대로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고 수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마약 사건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마약 사건에 대한 뭐 이 시스템이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조금만 얘기해봐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신 변호사님이 그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 진행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접 진행하시는지 이런 것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